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2차 함수 y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 b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관찰이 돼야 하냐면요. 지금 x축과의 교점 두 개를 줬다라는 게 관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 무슨 역할을 하죠?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에서 실근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유는 x축이라는 것은 y값이 다 0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함수가 y는 fx에서 이 y에다가 0을 집어넣은 것이 결국에는 x축과의 교점이니 0은 fx가 되므로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아직도 이 개념이 헷갈리는데 문제를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보자마자 우리가 fx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 있는 요 y 있죠? 요 y가 fx예요. 요 fx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 때 우리 방정식 세우는 법 알고 있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처리해야 되고 최고차항의 계수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실근을 구할 때 이 계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근만 갖고 2차 방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x제곱의 계수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주어진 식과 우리가 만드는 식이 똑같은 식이니까 얘를 보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이 fx랑 이 fx랑 같은 거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얘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결국 얘가 실근이니까 근과 계수를 관계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거꾸로 이 점의 특징이 뭐냐면 y값이 0일 때니까 얘를 0이라고 두는 거죠.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2랑 4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과 계수를 관계시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a다 라고 해서 얘는 2는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a는 마이너스 4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근각에서 관계식 해봅시다. 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2분의 b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어서 b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a, b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2번 볼게요. 이 참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자. 자, 역시나 x축이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y값이 다 뭐다? 0이라는 특징이 있다고요. 따라서 여기에 0 넣었을 때 x값이 이 두 점 a,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a, b의 거리가 2 루트 2래요. 자, 그럼 여기서 뭘 가르쳐 준 거냐면,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얘가 아래로 블록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는데, 이걸 a, b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2루트 2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럼 이때 a 좌표의 x값을 알파라고 하고, b 좌표의 x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길이는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같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준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루트 2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지금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알파, 베타는 k-3이다. 그럼 우리한테 정보가 세 가지가 주어진 거죠. 어떤 정보? 지금 얘랑 얘랑 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세 개가 모두 다 들어가는 관계식 하면 떠올라야 되겠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라는 관계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얘네를 다 집어넣으면 2루트 2의 제곱은 6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정리하면 4, 2, 8, 6, 6, 36, 마이너스 4K 플러스 4, 3, 10이니까 얘네 둘 더하면 48이거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40이니까 K는 10이더라 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K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여기 있는 두 실근의 길이가 2루트이다 라고 하는 건 두 실근의 차가 2루트이다 라는 것을 준 사실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 참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의 값도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지금 우리가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줬죠? 이러면 뭘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축을 구하는 방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린 앞으로도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주면 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차함수는 포물선이고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축이 굉장히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라서 1인 게 보이죠? x는 1이 축인 거예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여기가 x는 1인 상황이다. 여기까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k가 결국에 y절편이니까 이 그래프가 k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x축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을 거니까 그 x축 가만히 있는데 얘는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자, 먼저는 두 점에서 만난다. 또 하나는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실근이랑 똑같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는 d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d는 0이다. 그리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가 0보다 크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자, 일단 이런 문제는요. d를 구해놓고 1번, 2번, 3번을 적용하는 게 좋아요. 그럼 d를 구할 건데 지금 여기서 x의 개수가 짝수인 게 보이죠? 4분의 d로 갈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가 되겠죠? 자, 그럼 1번은 어떻게 돼야 돼요? d가 0보다 크면 되고요. 2번은 d는 0이면 되고요. 3번은 d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따라서 1-k가 0보다 크니 k는 1보다 작고요. 2번은 k는 1이고요. 얘랑 부호 정반대니까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 답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봅시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이차함수는 완벽하게 줬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고요.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x의 개수가 또한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리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요. 그때 이 a라는 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 둘이가 두 함수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두 함수를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함수 얘를 fx라고 하고요. 이 함수 얘를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fx는 gx인 점이 교점이죠. 따라서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요. gx는 x 플러스 k니까 같다라고 뒀을 때 x의 해가 이 두 점이 되는 겁니다. 두 점에 정확하게 x좌표만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모르니까 알파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는 것이고 얘네들 없어지고 넘어가면 k는 5가 나오겠죠. 따라서 k에다 5를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5가 되고요. 얘네를 다 이항해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므로 인수분해하면 2, 1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x값이 마이너스 2랑 1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방정식의 해는 이 함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뜻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이니 또 다른 하나는 뭐다? 1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점 B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가 1이니 y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함수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fx에 대입해도 되고요. gx 우리 이제 k값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gx가 결국에는 x 플러스 5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6이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점 B의 좌표는 1,6이더라 라고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봅시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도 대충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에다가 오른쪽 위로 조금 더 가파르게 아까보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고 줬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중에 한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2래요. 역시나 얘를 fx라고 두고요. 얘를 gx라고 두면 교점은 fx와 gx의 같은 점이니까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따라서 얘네를 갖다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때 두 교점 중 한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2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 되냐면 유리수 AB 값을 구하시오. 어찌됐건 얘를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고요. 그때 x의 해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 b가 유리수라는 걸 줬어요. 그럼 이걸 왜 줬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켤레근. 켤레근은 언제 나온다? 얘네가 다 유리수라는 조건에서 나온다. 따라서 또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다라는 말을 이 유리수라는 말에서 준 거예요. 자, 고등수학은요, 이렇게 한 단어의 키워드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 있으니 모든 키워드를 하나씩 잘 캐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근거계수 관계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는 b 플러스 1이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0 되고요.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죠. 그럼 a는 3 마이너스 2이므로 a는 1이더라 라고 나올 수 있고요. 얘는 합창공식이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b 플러스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은 b 플러스 1이므로 b는 마이너스 2더라 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리수 A, B 값을 다 구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들은 함수와 방정식을 넘나들면서 문제를 잘 해석하는 것에 중요한 방점이 있는 거예요. 6번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역시나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교점에 따라서 그 위치 관계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fx라고 두고 얘를 gx라고 둔다면 교점이란 fx는 gx부터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라는 식이 되고요. 이 식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넘겨서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아니군요. 얘가 마이너스 1로 오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두 개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해가 한 개면 접하는 거고 해가 없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 D 갖고 또 풀어야 됩니다. 자, 근데 x의 개수가 짝수인 게 보이네요. 4분의 D 해봅시다. 절반의 제곱.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리를 먼저 해보면 4-2 플러스 2K니까 2 플러스 2K까지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0보다 커야 되고 접하려면 D는 0이어야 되고 만나지 않으려면 D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2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는 것이고 2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것,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것이네요.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접한다라는 건 K가 마이너스 1이다. 만나지 않는다는 건 얘랑 부호 바꾸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봅시다.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2차 함수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값은요. y값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 왼쪽을 결정하는 건 x값이고요. 위아래를 결정하는 건 y값이잖아요. 그럼 한번 이 이차함수라는 포물선을 살펴보세요.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요, 안 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얘는 왼쪽으로 가요, 안 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따라서 x값의 최대 최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위아래를 결정하는 건 y값. 자, 얘는 계속 위로 가요, 안 가요? 계속 가죠. 그런데 계속 밑으로 내려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가장 밑에 있는 값이 얘라는 게 보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최소값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대 최소는요, 포물선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로 블록도 봅시다.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가니까 x값은 최대 최소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얘는 계속 내려가지만 계속 위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여기까지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죠. 다시 말해서 위로 블록인 포물선은 최대값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함수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특정한 범위가 없는데 그냥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은 하셔야 돼요.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은 무슨 값이 존재한다? 최소값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는 최대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음수죠. 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블록이고요. 이 그래프는 최대값이 존재하고 최소값은 없다라는 것들은 먼저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포물선을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최소값, 이건 최대값인데 그 값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꼭지점에서 나오는 게 보이네요. 결국에 꼭지점의 y값들이 각각 최소값, 최대값이 되더라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y는 3으로 묶으셔야 돼요. 왜냐면 x제곱의 개수가 1 돼야 되니까. 그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리고 25는 묶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그럼 이거 절반이 3이고 그거 제곱이 9니까 내 맘대로 9를 더할 수 없으므로 마이너스 9를 붙여주고요. 이렇게 셋을 묶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9는 3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3, 9, 27이 되고 플러스 25여서 얘는 마이너스 2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을 완성합니다. 자, 그럼 표준형을 완성했으니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일 때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니까 p는 3이고요. 얘는 플러스니까 q는 마이너스 2다라고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y값이 무슨 값이다?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므로 최소값이다. 따라서 1번 정답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이고 최대값은 어떻다? 없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되겠어요. 자, 2번도 봅시다. 자, 2번은 x제곱의 개수가 음수라서 위로 블록이고요. 무슨 값이 존재한다? 최대값이 존재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얘도 그 표준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습니다. 묶으면 x제곱에 얘는 플러스 4x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얘를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절반은 2, 제곱은 4, 플러스 4가 필요하고요. 내 맘대로 4만 더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4 같이 더해주고 원래 있던 상수항 바깥에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게 보이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2가 나와서 플러스 7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이 뭐다? 마이너스 2,7인 게 보이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다? 최대값, 제일 위에 있는 값이니까 7이다. 최소값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차 함수는 범위가 따로 없어도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더라. 8번 볼게요. 자, 이차 함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가질 때 실수 PQ를 구하시오. 자, 지금 이 문제도 보지만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라는 것은 얘가 꼭지점이다라고 해석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는 최소값이 꼭지점에서 나오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 갖고 우리는 이차 함수를 완성할 수 있어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꼴이죠. 이때 꼭지점이 p, q고 그리고 x제곱의 개수인 a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 이걸 사용해서 y는 2 가로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전개하면 PQ를 알 수 있겠네요. 자, 얘부터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요. 여기다 2를 분배법칙 해야 되겠죠. 그럼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 된 묘로 정리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얘와 얘를 비교해보면 P는 4이고 Q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에서는 지금 보니까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를 줬어요. 그럼 이건 뭘 준 거다? 축을 준 거다라고 했죠. 자, 그때 최대값이 4래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얘가 위로 볼록이거든요.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에서는 최대값이 존재하고 그 최대값은 꼭지점의 무슨 값이다? 꼭지점의 y값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꼭지점의 x값은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준 거예요.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x는 1인 게 보일 거예요. 따라서 요점의 좌표는 1,4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대입해도 돼요. 왜냐면 그 1번은요, PQ 둘 다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해야 돼요.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꼭지점은 대입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꼭지점은 대입하면 문제 못 풀어요.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도 함수값이니까 대입할 수 있잖아요. 대입했으면 PQ 둘 다 못 구했어요. 꼭지점은 대입하는 거 아니고요. 표준형으로 꼭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얘랑 좀 달라요. 얘는 왜 꼭 그렇게 썼어야 되냐면 모르는 문자가 두 개잖아요. PQ. 그죠? 근데 얘는 모르는 문자가 하나잖아요. K. 그러면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무슨 말인지. 꼭지점을 주면 대입하지 않는 게 원칙. 그러나 모르는 문자가 하나일 때는 대입해도 된다.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4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K가 되고요. 계산하면 1이니까 넘어가면 3은 2분의 K라서 K는 6이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얘를 갖고 표준형 만드셔도 됐어요. x제곱에서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라고 만들고 이거 전개해서 K값 알아내도 돼요. 어찌됐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일 때는 꼭지점은 절대 대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표준형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자. 9번 봅시다. 이번에는요,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최대 최소 둘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범위가 없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가 아래로 블록이라는 특징 때문에 최소값은 있고 최대값은 없고 얘는 위로 블록이라는 특징 때문에 최대값은 있고 최소값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가 있어요? 범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둘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이 문제를 선대칭 도형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줄게요. 그래서 이 선대칭 도형이 뭔지를 좀 이해시키고 싶거든요. 그냥 단순히 최대 최소를 구하기보다는 선대칭 도형이 뭔지 이해시키면서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는 이차 함수를 딱 보는 순간 얘를 완벽하게 좌표평면 위에 그릴 필요는 없지만 축 정도는 가지고 문제를 그릴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축 구해볼게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얘 또한 x는 1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고 여기 x는 1이다. 요 정도는 하시라고요. 얘도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고 여기는 x는 1이다 정도는 해놓고 그리고 문제를 시작하세요. 자, 그럼 x값은요, 오른쪽, 왼쪽을 결정하는데요. x는 1을 기준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1은 왼쪽에, 2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좌표평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과 2는 한 칸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런데 1과 마이너스 2는 두 칸 차이가 나니까 더 멀리 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은 조금 멀리, 그러니까 1에서부터 좀 멀리,
x는 2는 1에서부터 좀 가까이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확해요, 그림이. 왜냐면 선대칭 도형은요. 이렇게 가로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y값들이 축에서부터 거리가 같다라는 선대칭 도형의 특징이 있어요. 볼래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축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 같아요. 이해가죠? 이런 특징을 선대칭 도형이란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더 가깝고 먼 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는 가장 위에 있는 값이 최대,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 최소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애는 얘, 가장 아래에 있는 애는 꼭지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f-1에서 나오는 거고 최소값은 f1에서 나오는 거겠죠. x가 1일 때 y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돼서 6이 되는 거고요. 1 집어넣어 보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돼서 4 빼기 2라서 2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6, 최소값은 2더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에서도 똑같이 x는 1에서 축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의 위치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x는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0은 둘 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 포물선은요. 감소 구간과 증가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소 구간인 상황이니까 감소 구간에서는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인 x가 0일 때의 y값,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값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f-1이고요. 최소값은 f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f-1을 아까 구해놨죠? 그래서 최대값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최소값은 f0이니까 0 집어넣으면 3인 게 보이네요. 최대값은 6, 최소값은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축 갖고 그림 그리기. 자, 지금 선생님이 뭐만 갖고 그림 그렸어요? 좌표 평면 안 만들었어요. 축만 가지고서 그림 그렸죠? 요런 것들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연습합시다. 자, 이번에는요, 범위가 있죠. 이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역시나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를 줬어요. 자,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주면 뭘 준 거라고요? 축을 준 거라고요. 자, 그럼 축을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2a, 그럼 마이너스 4죠? 분의 b, 4죠. 자, x는 또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블록. 항상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위로 블록으로 그리고 여기에 x는 1이라고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범위가 1에서부터 3까지니까 여기가 1이고요. 그래서 3은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3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 4라는 것은 요 점이 y값이 4구나 라고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1,4이면서 결국 얘가 꼭지점이잖아요? 근데 얘는 K만 모르니까, K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Y는, 자,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가져오고 꼭지점이 1,4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다. 완성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함수의 최소값,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X가 3일 때, 얘를 fx라고 하면요. 여기다가 3 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3 집어넣으면요. 2고요. 2의 제곱은 4.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여서 마이너스 4인 게 나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더라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이번에는 이 범위일 때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 보니까 요만큼이 같은 모양인 게 보이셔야 되고요. 여기 이게 제곱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 4차 함수 돼요. 근데 4차 함수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아요. 고2 때 배웁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t로 치환하셔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치환해서 문제 푸는 문제.
자, 그러면 치환은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라고 해서 t에 관한 2차 함수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의 범위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x의 범위를 갖고 t라는 함수를 풀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때 t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t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 얘는 t잖아요. 그래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써보면 이 t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2차 함수의 y 자리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x가 0에서부터 3까지일 때 그때 y 값의 범위를 구하면 그것이 t 값의 범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함수의 축을 구해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얘는 x는 1인 게 보이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x는 1이고 그때 0에서부터 3까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0은 1에서 1밖에 차이가 안 나고 3은 1에서부터 2만큼 차이 나니까 조금 더 멀리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그게 t값의 범위가 되겠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은 x가 3일 때입니다. 그럼 x가 3일 때 t를 구하면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어서 얘는 3 플러스 3이어서 6이 되겠죠? 자, 최소값은 x가 1일 때 나오겠죠? x에다 1 집어넣어서 t값 구해보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입니다. 따라서 얘는 4 마이너스 2라서요. 2가 되겠죠? 따라서 t의 범위는요. 가장 작은 값 2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는요. 얘를 보시면서 넣어야 돼요. 여기 등호가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색칠되고 여기가 색칠되는 거여서 여기도 당연히 포함이죠. 그래서 이거 포함 여기까지 이렇게 t의 범위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벽한 t에 관한 2차 함수를 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요. 최대 추수를 2번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함수, t에 관한 함수가 보이죠? 이 함수도 그림 그리셔야 돼요. 그럼 이때 축은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들어가니까 t는 2가 축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고요. 얘가 t는 2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에서부터 6까지의 범위니까 2는 꼭지점이고요. 6은 더 오른쪽에 t는 6인 게 있겠죠? 그럼 중간 구간이니까 이 구간 내에서 최대 추수를 구하면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 최소값, 가장 위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따라서 t에다 6 집어넣으면 y는 6, 6, 36, 마이너스 4, 6, 24 플러스 4가 돼서 얘네들 빼면 12죠. 그래서 4 더하면 16이 돼요. 따라서 최대값은 16이다. 최대값은 16. 그리고 t에다 2 집어넣으면 t에다 2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2, 4, 마이너스 8 플러스 4여서 0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0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치환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잘 보시고 이해하고 문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XY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는요. 2차식, 그러니까는 X에 대한 2차식이 아니라 XY에 대한 2차식이에요. 자, 이럴 때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조금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되냐면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이용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별이 음수여도 맞아요?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런데 제곱해서 가장 작은 수는 뭐예요? 0이죠.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실수라는 조건, 이 조건 하에 우리가 정말 자주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 요 성질로 문제를 접근하라는 게 실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x도 완전 제곱식, y도 완전 제곱식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먼저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으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인 건 충족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뒤에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얘 절반의 제곱은 9가 되고요. 내 맘대로 9를 쓸 수 없으니 마이너스 9를 같이 붙여주면 되겠죠?
자, y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번엔 y제곱의 개수가 2니까 얘를 1 만들어주기 위해서 2로 묶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까지 1차 항까지 묶습니다. 그런 다음 1차 항에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7을 붙이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0과 같고요. 얘도 0과 같으니 원래 있던 식과 같은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x-2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플러스 2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남는 거 마이너스 9 뒤에 붙이고 이 마이너스 1은 2 곱해서 마이너스 2 뒤에 붙이고 플러스 7 쓰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x-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1이니까 얘 빼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은 얼마예요? 최소값은 별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0이더라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별의 제곱이 0인 거죠. 자,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0이고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도 0이므로 이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라는 논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y가 실수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완전제곱식의 최소값은 0이다라는 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보이니까 쟤를 먼저 뭐로 묶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4x예요. 그럼 x제곱의 개수가 1이 됐으니까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붙여줍니다. y도요. 여기 두 개 있거든요. 근데 이 y제곱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y제곱 마이너스 6y라 쓰면 되겠죠. 이거의 절반의 제곱은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9를 같이 붙여주고요. 원래 있던 마이너스 12까지 잘 붙여주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요만큼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만들고요. 요만큼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만들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4라고 뒤에 붙이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9도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9라고 뒤에 붙이고 마이너스 12까지 쓰면 얘네 둘은 같은 식이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얘네 더하면은 13이니까 13 빼기 10이라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아까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1번은 여기가 다 양수였죠. 그러니까 얘네가 0이 아니라 0보다 큰 수일수록 이것 자체는 커지는 거니까 이때 얘네가 0 될 때 마이너스 4만 남으면 이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네가 0이 아니고 0보다 큰 수들이면 이 자체를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얘 보세요. 얘는 얘랑 다른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0이 아니라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니까 이 자체는 얘네가 0보다 커질 때 작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도 그렇겠죠? 얘가 지금 1인데 얘가 0이 아닌 0보다 큰 수면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더 작아지게 하는 역할을 얘네 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마이너스인 것과 이 플러스인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이 0이 아니라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1보다 더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가 0 된 때 남은 이 1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얘네가 0이 아니라 0보다 크잖아요? 그럼 1에서 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1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얘네 둘이 0일 때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나오고 이때는 최소값이 나온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최소값, 2번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온 겁니다. 해석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3번 봅시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얘를 만족시킨다고 하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는 식을 하나 준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2x제곱에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말 하나 해줄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x 플러스 3의 제곱과 같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주면 얘네 둘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럼 2x 플러스 3까지 되는 거 이해가시죠? 근데 이 자체의 제곱이 지금 있거든요. 그럼 이 자체의 제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AB의 제곱은 A도 제곱하고 B도 제곱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제곱은 마이너스 1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 제곱하고 곱하기 2x 플러스 3도 제곱해야 되니까 얘가 1이 되죠. 따라서 얘랑 같은 식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1로 묶었을 때 걔가 양수가 되고 2x 플러스 3의 제곱과 같더라 라고 문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얘를 전개하면요. 그러니까 얘가 2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4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2x 제곱에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겠죠? 정리하면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고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가 아래로 블록인 식인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의 값을 y라고 하면은 이 y는 이 함수의 y 값이기 때문에 이 식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따라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6으로 묶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라고 쓰고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쓰고 뒤에 플러스 9를 붙이면 같은 식이 되겠죠? 이때 이만큼 완전 제곱식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전개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므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 선생님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값이 이 전체의 가장 작은 값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3이 얘가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이차 함수도 이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3이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4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BC는 X축 위에 있고 AD는 함수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이차 함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차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뭘 받듯이 이용하셔야 되냐면요. 축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이차 함수가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쉽게 풀립니다. 자, 축부터 구해볼게요.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b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5, x는 5인 게 보이죠? 여기다가 x는 5를 선을 갖다 그립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 AD가 가로선 위의 점이거든요. 그럼 선대칭 도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축부터 D까지의 거리, 축부터 A까지 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야 얘를 이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미지수를 설정하는데 어디를 설정해야 되냐면 여기를 T라고 설정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돼? T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그럼 뭐냐? 5에서부터 t만큼 갔으니까 5 플러스 t가 되는 거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c랑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5 플러스 t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5 플러스 t를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5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5 플러스 t가 되고요. 전개하면 얘 전개 먼저 하면 t제곱 플러스 25 10t 플러스 25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25에다가 플러스 50 플러스 10t가 되므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t제곱 얘네 둘 없어지네요. 계산해서 플러스 25가 되는 겁니다. 이게 y값이에요. 여기 y값이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 y값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가면 요 점의 좌표거든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도 요 좌표랑 똑같겠죠. 근데 이 길이는 뭐랑 똑같아요? 이 길이랑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둘레 구할 거예요. 저 둘레를 L이라고 하고 LT라고 할게요. 그럼 둘레는 뭐냐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잖아요. 가로가 그래서 2t, 세로가 지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5가 나온 거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둘레가 됩니다.
근데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2차부터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2t 되고 플러스 4t 플러스 50이 되는 거고 얘가 이거의 값이 뭐예요? 2차 식이니까 이거의 값이 y값이 되는 거라서 포물선 위에 있는 y값 그것이 둘레가 되겠죠? 그러면 그 둘레의 최대값은 언제 나와요? 요 점에서 나오겠죠. 따라서 얘를 완전제곱식 만듭니다. 자, 완전제곱식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t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거죠. 따라서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줘요. 그러면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묶으면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이거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붙이고요. 뒤에 플러스 50 붙여주면 얘랑 같은 식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네들 곱하면 플러스 2니까 플러스 52가 되겠죠? 따라서 t가 1일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50이고요. 그게 둘레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얼마다? 52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활용 문제거든요. 근데 포물선을 이용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한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같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셔야 되는 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